우선 첫 번째 경기는 이 토요일 날 네. 4시에 열린 전북대 서울, 점주 월드컵에서 열린 전북대 서울의 경기였는데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 일단 홈팀 전북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하자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전북은 두 가지 기록을 수립하거나 이어나갔어요. 왜냐면 수립한 거는 그 이동국 선수가 300골, 300 공격 포인트, 224골인가 하고 220 몇 골이었는데 하여튼 네. 그러니까 300 공격 포인트 달성을 했는데 성공했다. 살아있는 예, 레전드. 박수 들어봅시다. 그리고 또 전북이 이어나간 기록은 이번 시즌 2019 시즌에 단 한 번도 홈 관중이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번 토요일에도 12,000명이 오면서 12,000여 명이 오면서 이제 관중 기록을 이렇게 이어가게 됐고 이것도 K리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박수. 그리고 오늘 10월 28일인데 10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전북의 주전 윙 포워드라고 윙이죠. 로페즈 선수의 생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시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북이 근데 안 좋은 기록도 하나 첫 번째 썼어요. 왜냐면 전북이 이제껏 비공개 훈련을 하면 2019 시즌 들어서 비공개 훈련하면 전승이었어요. 모든 경기를 비공개 훈련만 하면 이겼는데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1대1로 비기면서 첫 번째로 깨졌고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북이 전술적인 이번 경기 전술적인 걸로 살펴보자면 이번 경기에 손준호 선수가 없었어요. 미드필더. 예, 그렇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 미드필더. 이 박스 미드필더가 이 한쪽 페널티 박스에서 반대쪽 페널티 박스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 공을 뺏어내는 그런 쪽에서 좀 더 거칠게 우리가 흔히 싸움닭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수가 손준호 선수인데 손준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상대 공격을 좀 위쪽에서 끊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손준호 선수 대신에 이제 임선영 선수가 나섰는데 임선영 선수는 약간 싸움닭이라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이기 때문에 역할이 좀 다르죠.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아쉬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신욱 선수가 아주 그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신욱 선수가 아무리 막 좀 전봇대라고 욕을 먹을 때도 분명히 약간 가끔씩 있지만 결국엔 전봇대라고 해도 그 옆에 2명 정도가 붙거든요. 이제 그 토요일 경기를 보면은 이제 김신욱 선수가 없으니까 굳이 2명이 누군가한테 안 붙으니까 공간도 안 나고 약간 헤더를 따는 데서도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두 측면에서 전북은 좀 아쉬웠고 그 손준호 선수는 왜 안 나온 건지 저번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습니다. 경고 트랩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할 겁니다. 경고를 조심하셔야 되겠군요. 경고가 좋지 않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력 누수가 더 심했어요. 왜냐면 이 주세종 선수랑 우즈베키스탄에서 특급이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특급 알리바이프 선수가 다 이 주세종 선수는 경고 누적 퇴장으로 징계받았고 알리바이프 선수도 경고 트래블에 걸렸을 거예요. 아무튼 둘 다 못 나왔어요. 역시 서울.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북 같은 경우는 손준호 선수의 대체자가 딱히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어찌 보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칼럼에서도 서울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서울이 무너질 때 특징에 대해서 쓴 적이 있는데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수비수를 자꾸 돌려막기를 하다가 미드필더를 막 수비수로 쓰다가 미드필더가 자꾸 대인마크에 능한 미드필더를 지역 방어를 해야 되는 수비수로 중앙 수비로 쓰다 보니까 뒷공간이 뚫릴 때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정현철 선수도 분명히 잘하는 수비수도 정말 잘했지만 약간씩 대인 방어만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뚫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이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압박이 약간 약해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명주 선수랑 주세종 선수가 아산에서 전역한 다음부터 약간 그 압박이 약해진 느낌이었어요. 좀 만들어가고 빌드업에 치중은 됐지만 그 점에 있어서 약간 아쉬워서 저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 중앙 수비수 영입 같은 경우는 뭐 네. 최용수 감독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 중원 자체는 고요한 선수도 중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원래 오른쪽 풀백을 보던 윤종규 선수를 그냥 오른쪽 윙백을 보던 윤종규 선수를 그냥 네. 윙백에 두고 아, 고요한 선수라면 중앙에 놔서 약간 싸움닭 같은 그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면 어떻겠나 했는데 네. 딱 토요일 날 고요한 선수가 그렇게 됐나요? 나왔어요. 아. 그래서 중원이 오스마르 고요한 이명주로 나왔는데 아. 이 중원이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팀에게는 이게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전북 같은 팀한테는 아. 결국엔 서울이 내려서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때 고요한 선수가 아. 중원으로 나온 게 분명히 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걸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된 거고 그렇게 전북과 서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 예. 네. 근데 다만 이 전북으로서는 저는 네. 사람들이 약간 전북을 별로 이번에 좀 실망스럽다고 네. 전북 팬들이 좀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 모라이스 감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던데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아, 네. 물론 비판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있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규 선수가 네. 드리블도 좋지만 좀 더 저돌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대체하려면 한승규 선수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고 네. 사실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는 라인 브레이크잖아요. 그쵸. 별명이 네네. 옵사이드 라인을 네네. 확실히 깬다 그래서 근데 약간 서울이 내려서는 상황에서 아. 김승대 선수를 낸 건 약간의 미스라고 볼 그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러겠네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제 어제 경기의 특징이 김진수 선수가 오히려 약간 내려가면서 수비를 해주고 네. 경기 막판에 갈수록 권경원 선수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중앙 수비수 권경원 선수가 전방을 올라가면서 네. 그 높은 김신욱 선수의 역할을 권경원 선수가 약간 해줬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수 선수가 골을 넣은 거고 아. 그 권경원 선수 맞고 서울 선수 네. 맞고 나온 거를 이동수 선수가 아. 골로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네. 분명히 이 점은 모라이스 감독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아, 그러네요. 그 증거로 아.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네. 사실 너무 전북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 사실 서울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전북 같은 경우는 네. 기대 이하 사실 전북이 원한 건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전북은 김진수 로페즈의 이 호흡이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가요? 그 둘의 조합이. 예,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두 선수의 능력 네.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전술 탓도 있지만 네. 그 두 선수 각각의 스타일 탓이 가장 크다고 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페즈 선수는 네.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정말 잘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공을 바깥으로 줬다가 안쪽으로 자기서 들어가서 받는 거를 더 즐겨요. 그럼 서로 약간 둘 다. 겹친다. 그렇죠. 그 선수가 둘 다 왼쪽에 있으니까. 아,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페즈 선수는 네. 공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오른쪽에 서버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윙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좀 있기도 하고 네.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왼발은 특화했지만 오른발은 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김진수 선수도 결국 왼쪽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여기에 있어서 해결책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그냥 3백을 해서 아. 김진수 선수 좀 더 올리고 예. 로페즈 선수는 아예 톱에 박아버리자. 네. 윙포워드에 괜찮네요. 박아. 두 번째는 4-4-2를 해서 네. 김진수 선수를 윙으로 써버리고 아. 과감하게 그냥 로페즈는 투톱 중에 한 명. 예, 그렇죠. 사실 어차피 상대가 내려앉으면 김신욱이 없기 아.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생각.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르겠죠. 그렇죠. 아무튼 전북은 좀 이제 남은 경기가 3경기밖에 없는데 네. 울산이랑 지금 승점 차이가 3점이나 벌어진 상태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길이 예상되는 그쵸. 가운데에서 전북과 서울 경기 1대1 네. 경기 리뷰 이게 빠르게 무편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